이번에는 75의 기출문제의 원가에게 16번 기업회계이익 16번 다음 중 이중 배분율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일 배분율법은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배분하는 방법이고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비와 고정비의 배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중배분율법은 변동비는 실제치 기준, 고정비는 최대치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 변동비는 실제치 기준, 고정비는 최대치 기준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1번 이중배분율법은 보조금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지? 실제치와 최대치. 보조부문의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므로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보조부문의 고정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량 기준으로 배분하고 이중배분율법은 단일배분율법에 비해 회사 전체 이익을 낮게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중배분율법으로 하나 단일배분율법으로 하나 전체 제도관계표를 바뀌지? 아니니까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이익의 차이는. 근데 이것도 무슨 제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말 제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이제 문제에서 기말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익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기말 제품이 없다는 게 이제 깔려져 있다는 얘기야, 따지면. 응? 17번.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과거 원가 및 미래 원가를 의미한다.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관련 원가는. 그지? 과거 원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1번이 틀린 거고. 통제 가능 원가는 경영자에게 원가의 발생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원가이며 경영자의 성과 평가 변형할 수 있고 간접 원가는 특정 제품이나 부문으로의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로 공통 원가에 해당하므로 특정 원가 대상의 배분 절차를 거치고 회피의 불능 원가란 여러 의사결정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말하며 비관련 원가이므로 의사결정 시 배제되어야 된다.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가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를 의미하며 그러니까 과거 원가는 들어가지 않아요. 비관련 원가는 비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 관련이 없는 원가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과거 원가 또는 미래 원가를 얘기한대요. 의사결정 간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8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작업 지시서 넘버 1번에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건조비 실제 발생액은 직접 농업이 실제 발생액 기준으로 제품을 배부하니까 직접 농업이 실제 발생액이 무슨 기준이에요? 이게 배부 기준입니다. 프로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한 문제도 있던데 이의 신청이 없어. 이의 신청. 제조건조비가 얼마예요? 제조건조비가
9,000원이고 배부 기준은 무슨 농업이? 직접 농업이. 그러면 예, 제조 간접비 예, 9,000원 곱하기 곱하기 총 직접 농업이 12,000원 중에서 넘버 1번에 예, 직접 농업이 8,000원 하면 넘버 1번에 제조 간접비가 나오고 예, 넘버 2번에 예, 직접 농업이 하면 넘버 2번에 제조 간접비가 나오겠죠. 9,000원에 12,000원 나눠주면 떨어지나? 9,000원 나누기 12,000원 떨어지네. 0.75 0.75에다가 넘버 1번의 제조간접비 8,000원 곱하면 0.75에다가 8,000원 곱하면 넘버 1번의 제조간접비는 6,000원 배부하면 되고 배부율 0.75에다가 넘버 2번의 직종업이 4,000원 곱해주면 넘버 2번의 제조간접비를 3,000원 배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넘버 1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 6,000원. 넘버 2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3,000원. 넘버 1번의 제조원가 물어봤으니까 4,000원, 8,000원, 6,000원 더하니까 18,000원. 답은 3번입니다. 넘버 1번에 넘버 1번에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4,000원, 직접 농업비 8,000원, 제조 간접비 6,000원 해서 18,000원. 답은 3번이고 19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지용의 원가 계산 관련 자료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그 처음부터 재료는 다 넣고 시작한다. 그지?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거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선의선출법과 평급법의 방법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봤네. 차이를.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평균법은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제공품 환산량을 더해주면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제공품 환산량을 더하면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나와요. 여기서 누구만 빼주면 기초 환산량만 빼주면 선입선출법이라서 즉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기초 환산량 차이입니다. 가공비 기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 수량이 몇 개? 2,000개? 2,000개 곱하기 완성도가 60%. 그래서 1,200개. 1,200개. 답은 3번이에요.
이해했을까요?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의 차이는 이 기초한산량 차이라는 거. 20번. 아래의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재료비가 140만 원인데 140만 원이 나오려면 이 당기 매입액이 160만 원, 기마재료 재고액이 20만 원. 이 두 개 더한 금액에서 기마를 빼서 재료비가 나오는 건데, 그지? 160에서 20만 원 빼면 140만 원 되네, 그지? 그러면 여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초 재료 재고액은 0원이다. 이해갔을까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경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 100, 200, 200. 그러면 500에다가 40, 40, 20 하면 100. 그러면 600만 원이 단기총 제조 원가고 기초제공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단기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제공품 더해서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합계가 700만 원이니까 기초제공품은 100만 원이고 합계해서 이번 연도에 만들다 남은 기마제공품 120만 원 빼주니까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580만 원이 나와요. 80만 원이. 그래서 단기총 제조원가는 600만 원이고 가공원가는 누굴 뺀 나머지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직접 노비가 220, 제조경비가 240 더해서 460만 원. 기초제공품은 100만 원. 기초 원재료 재고액은 없는 거죠. 그지? 없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됐어요? 21번. 선풍기를 제조하는 가형의 연간 조업도 및 원가 내용 다음과 같다. 2023년 선풍기 6,000개를 생산한다면 제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6,000개를 생산하면 5,001개부터 10,000개 여기에 들어가겠죠. 요 구간에. 요 구간에 들어갔을 때 단위당 변동 원가는 얼마? 500.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단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건조비는 5,001개에서 10,000개 사이는 얼마라는 거예요? 9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품 단위당 원가는 단위당 변동비 플러스 단위당 고정비예요. 단위당 변동비는 나왔네. 단위당 변동비는 얼마? 500원. 500원 나왔고 단위당 고정비만 구해주면 되는데 단위당 고정비는 총 고정비 5,001개부터 10,000개 사이는 무조건 고정비가 얼마? 900만 원이죠. 그지? 900만 원. 900만 원을 총 생산량 몇 개 나눠주니까 6,000개 나눠주니까 900만 원 나누기 6,000개 하면 1,500원이 나와요.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가 1,500원. 그래서 제품 단위당 원가는 2,000원이 되는 겁니다. 단위당 변동비 500원 플러스 단위당 고정비 1,500원에서 2,000원. 답은 3번이고. 22번.
경월 중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2만 원이었으나 월말에 집계된 실제 제조 발생액은 2만 5천 원이다. 제조간접비 집계 시 부족 배부액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게 이제 제조간접비 계정이고 이 제조간접비 계정 차변에는 실제를 제조간접비 계정 대변에는 예정을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비가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이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2만 원.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5천 원 나오는데 그죠? 이게 지금 가소 배부고 원가에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 있으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로 갈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분개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제 풀어봤던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재감비 배부 차이 분개가 재감비 배부 차이 계정이 있는 경우 계정이 있으면 차변의 재감비 배부 차이 5천 원 대변의 제조 간접비 5천 원 이게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이 없다면 없다면 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대신에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여기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면 제조 간접비 요 5천 원이 5천 원이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로 갈 수가 있고 매출 원가 조정법이면 저 제조 간접비 5천 원이 전부 다 무슨 원가로 매출 원가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업의 손익법이면 제조간접비 5천 원이 무슨 계정으로 손익 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지금 무슨 법이라고 안 나왔다는 얘기는 예, 여기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이게 답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지금 상황이.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 찾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해할까요? 그 여기는 제조간접비가 배부 차이 계정이 있는 거네. 있는 거. 답이 4번이고 그지? 예. 제공품으로만 가는 건 없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그지? 매출원가 또는 어제 풀은 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어디로 와서 이게 매출 원가로 갔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되게 문제가 되게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법이라고 써주는 것도 아니면 지금 되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상황 상황마다 판단을 하기가 이번에는 배부 차이 계정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어제도 풀었지만 배부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도 그러니까 배부 차이 계정이 있다 없다 표현도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려워. 지금 보니까. 상황이 이해갈까요? 상황이? 이게 원래 해설인데 제조건조표 배부 차이는 제조건조표 계정에서 집계된다. 제조건조표 계정 차변은 실제 발생이 집계되며 대변의 예정 배부액이 집계되므로 부족 배부 발생한 경우 회계 처리는 회계 처리는 이것도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어제는 답이 몇천 건 나왔으니까. 그지? 얘는 또 항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써놨어. 어? 대조건조건과 배부 차이가 집계된 이후 매출원가 조정법, 비례변법 등을 사용해서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 근데 어쨌든 이 어제 풀었던 문제로 봤을 때는 배부 차이 계정이 항상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예요. 얘는 또 있는 것처럼 써놨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을까요? 그때그때마다 출제자가 다른가 봐. 아, 근데 그 전에 우리 학교 그 성감독으로 모시는 분이 그 뭐지? 누가 출제 문제 선발하시는 분이 감독한 적이 있었거든, 세무사인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문제 만들어 보면 거기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낼지 이렇게 추려가지고 선택을 한대. 그러니까 한 사람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걸 선택해서 짬뽕 혼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혼합할 수도. 그리고 그분이 뭐 전체 급수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 한다고 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하더라고 또 나눠서 참고하시고 23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원가 계산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된 원가를 이용해서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정된 원가를 이용해서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표준원가는 경영자 성과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표준을 벗어났을 때 그지? 유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냐에 따라서 그지? 분석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과 평가하고자 한다는 거지. 표준원가는 제품원가 계산에 있어 수량만 파악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원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원가는 사전원가예요, 사후원가예요. 사전 원가죠. 그치?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표준 갖고 계산하니까 한 개만 생산해도 예, 신속하게 원가 계산할 수 있다. 표준원가 계산도 재고된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은 필요하다.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이 뭐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하자 선선축법.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하자 후선축법. 구입할 때 평균 낸 가격으로 팔고 남았다 가정하자 이동평균법. 예, 일정 기간 종료 후 평균된 가격으로 팔고 남았다 가정하자 총평균법. 이렇게 있는데 예, 표준원가는 그거를 그 뭐지 원가 흐름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고 24번 청주는 사무용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기업의 사무실과 복도 등 건물 전체를 청소한다. 건물 전체 청소비, 청소비를 각 입주기업에 배부할 때 뭘 기준으로? 면적이죠, 면적, 그지? 면적. 면적이 크면은 청소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지? 면적이 작으면 청소비도 적게 들어간다 가정하는 거지. 이해 갔을까요? 24번 답은 3번이. 25번. 가형은 표준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재료원가에 대한 실제 원가는 30만 원. 예산액은 28만 원, 표준원가는 31만 원이라고 할 때 직접 재료원가에 대한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원가에 대한 능률 차이를 물어봤어요.
직접 재료비 차이 분석인데 가장 왼쪽에는 실제 단가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실제 원가가 나오고 가장 오른쪽에는 이 표준 단가에다가 표준 조업도를 곱해서 표준 원가가 나오고 가운데는 이 표준 단가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얘네들은 여기를 지금 예산원가라고 좀 표현하고 있어요. 예산원가라고. 그래서 금액을 줬어요. 다른 거 안 주고 실제 원가가 얼마? 30만 원. 그다음 표준 원가는 31만 원. 가운데 금액을 예산원가라는 표현을 줬어요. 예산원가. 여기가 28만 원이래요. 그래서 실제 원가와 예산원가의 차이는 가격 차이. 예산원가와 표준원가 차이는 능률 차이. 가격 차이는 2만 원. 2만 원. 왼쪽이 크니까 무슨 차이? 불리한 차이고 예산원가와 표준원가는 차이가 3만 원. 왼쪽이 작으니까 무슨 차이? 불리한 차이.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비교할 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왼쪽이 크면 불리한 차이,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 이렇게 두 개를 예산원가와 표준원가 비교하면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 이해 갔을까요? 그 답이 2번이 2번. 여기까지 해서 75의 기출문제 원가액기 이론 문제 다 끝났고요.